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발표로 야권의 정계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향후 전국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헌,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정치부 박순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기자회견장. 네. 자, 이 내용을 소식을 들어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그 정치부 기자들도 그 전격적인 이 신당 창당 소식을 들으면서 상당히 탄식이 좀 흘러나왔다.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소식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앞서 황보연 기자가 전화 연결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발표 순간에 장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침에 그 두 분이 긴급 규정을 예상할 때만 해도 잘하면 기초공천 폐지 입장을 양당이 밝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실제로 그 지난 기초선거 폐지 공천 방침에 따라서 두 분 그의 회동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졌고 실제로 민주당이 그 전에 방침을 밝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연되는 걸로 봐서는 의외로 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 그 큰 뉴스라는 것이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라는 방침 그리고 폐지함과 동시에 두 당이 전국적인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빅뉴스는 예상했지만 제3지대 창당 이야기가 나올 것은 한참 더 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자들도 많이 놀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였다는 말인데 오늘 또 움직임들을 보면 이게 마치 좀 준비가 오래전부터 된 것 같은 또 느낌도 들거든요. 몇 시간 만에 이제 실무단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3월 말까지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어쨌든 좀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 패배한다면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새누리당에 헌납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데자뷰가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과 관련된 것인데 열린우리당이 해체됐죠. 세 번 선거, 총선, 대선, 지방선거 연달아 패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절박했다라고 보고 안철수 의원도 신당 작업이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듯이 여의치 않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동병상련이 좀 있었다라고 봐지고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든다는 의미보다 안철수의 새정치를 위한 신당이 정지됐다라는 것이고 어찌됐든 민주당과 합쳐서 새정치를 구현하겠다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국민의 설득력을 얻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새정치를 향한 안철수식 실험은 좀 끝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우선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도 모를 때 감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네. 오늘 아마 최고의 피해자는 정몽준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그다음에 합당이 아니죠. 제3지대 창당. 저는 빅텐트를 지향한다고 보고자 하는데 그런 점에서 명분도 일정 부분 획득하고 있다고 보고요. 방금 박 소장 한번 얘기하셨습니다만 안철수식 새정치 가지고 1년 반 넘게 마치 희화화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르면서 도대체 있냐 없냐 뭐냐 이게 새정치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식 정치를 졸업해야겠다. 이제 그 짓은 그만해야겠다 하는 저류의 용트림은 저는 여전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일정 부분 담아내지 못하면 곧 출범할 이번에 합의한 새 정당의 시너지 효과도 의외로 적을 것입니다. 즉 누가 추진하건 간에 모두 다 싫어해왔던 것. 합리적 보수주의자, 그다음에 범야권 진영에서 정말 우리 정치가 우리 자존감을 저해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완벽히 종식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 두 사람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식 새정치가 끝났다라기보다는 빅텐트로 가기 위한 큰 물줄기에 일단 합류를 한 거고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새정치는 이들이 여전히 추구해야 할 그리고 내세워야 할 브랜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제3지대 창당론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죠. 새정치 신당이 정치 실험을 전제로 출범했습니다만은 제3지대 창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정치 실험 현재까지 보면 창당 준비 단계부는 신당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3지대 창당이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제3지대 창당이라고 하면 옛날 열린우리당식 해체 모양 과정에서 양당의 선도 탈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새정치신당은 아직까지 신당의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3지대의 창당이란 과연 그 논리적이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밤에도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 신당이 그동안 지향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힘이 부족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기초공천 폐지를 매개로 해서 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물질을 뚫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평가가 어떻게 긍정적이 될까 부정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제3지대 창당 과정과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빅텐트 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1.26당 해체되면서 빅텐트 얘기가 나왔죠. 새정치열망 있습니다. 뭐 새정치열망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민병도 의원이 정교하게 얘기했듯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보수 40, 진보 30, 중원 30. 중원 30에 안철수 의원이 뿌리를 내리고 세력화에 성공한 뒤에 만약에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가 됐다면 파괴력이 크겠죠. 어쨌든 창당 과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만약에 총선을 6월 4일 날 앞두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다. 50대 50을 통해서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데 7군데 지금 광역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6.4 지방선거 끝난 뒤에 제3지대에서 만드는 신당은 127명의 기존 민주당 의원과 송호창 그다음에 안철수 두 의원이 합쳐지는 겁니다. 정치 행태가 새로움에 기대할 만큼 바뀔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의 새정치단 염원이 안철수 현상을 통해서 표현됐지만 안철수 의원이 그걸 100% 담보해내는 데는 최소한 중간 과정에 실패했다. 창당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뭐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 의원의 한계가 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 그거는 뭔가 김상곤, 오거돈 문제, 사람의 문제, 또 창당 자금의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새정치연합이 런칭되지 못한 것은 안 의원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안철수 구락부 또는 안철수 진영이 강력한 삼투압 작용에 밀려서 기존 민주당에 흡수되는데 개별 입당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간판만 새로 바꿔 단다면 이건 제3지대 창당이 아니죠. 네. 그리고 전혀 정치적 의미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우리의 강력한 잠재적 라이벌이었던 안철수와 그의 지지 세력을 우리가 껴안았으니까 이제 녹여버려서 사실 의석 비율로는 따질 의미조차 없는 거예요. 127대 2가 무슨 산술적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로 대표되었던 현상을 읽어내지 못하고 다시 구태로 돌아가서 이 자리에는 여기 나가고 호남은 그냥 예전 해왔던 거니까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번 선거 보나마나 집니다. 둘이 합치고 말고 할 필요 없었던 거고요. 민주당이 각심할 대목은 자기들 1년 반이 넘게도 개파를 아직도 졸업 못하고 있는데 새 정당 만들어서 친노, 비노, 반노, 안철수 그룹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4분 5열 된다면 국민들의 실망 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고요. 새누리당도 그 점도 면밀히 보고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어느 세력 간의 이합집산이나 합종 연횡을 우리가 말하자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이 한국 정치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의미도 얻고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제발 원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의 빅뉴스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결정을 하기까지는 그만큼 자신들의 어떤 그 절박감, 위기감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가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 그 열망을 향한 어떤 그 여론의 흐름 같은 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 창당 과정에서 이 양측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비전과 어떤 실체를 보여주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지금 지방 선거가 그냥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양당 구도로 이제 치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그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손익 계산이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삼각구도를 예상했던 새누리, 그래서 은근히 어부지리를 기대했던 새누리당은 상당 부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고요. 그건 뭐 새누리당이 좋고 싫고의 문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영남권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단지 수도권이 여전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터인데 사실 지금 새누리당은 4년 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단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 수준만 유지해도 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새 정부 2년 차에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데 하나의 정치적 힘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데, 특히 경기를 놓고 김문수와 남경필 뭐 이 정도가 돼야 지금 더군다나 야권이 하나로 합쳐져서 거론되었던 명망가 또는 유력한 사람들이 합류하기 훨씬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후보군 일정 부분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원을 다루는 전국적 표심 문제에서는 전략가들이 정책적 면에서 좀 잘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예정대로 잘 별 잡음 없이 합쳐진다면 새로 태어날 제3지대 당의 가장 큰 지점은 저는 역시 호남이라고 봅니다. 호남에서 서로가 뭐가 있었다느니 이걸 내세워서 누구를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면은 호남 이외의 곳으로 보내는 정치적 발신 효과는 대단히 떨어질 것이고요. 그것은 나머지 여타 지역에, 특히 수도권에 영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어부지리의 가능성은 아주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야권이 대단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섣부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냥 뭐 비슷한 맥락인데, 새누리당이 아마 뭐 당 지도부가 수도권에 있어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분열된 상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꿈은 안 꾸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연대가 된다라고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던 것이고,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몽준, 김황식 혹은 뭐 남경필, 심지어 유정복 장관, 황교안 대표까지 이른바 정진 차출론이 나왔다는 것은 이대로 가면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나 해서 1여대 이하의 구도를 기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가 최소한 그런 기대는 안 했을 거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역시 이제 뭐 예를 들어 오거돈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이 내일 오전에 회동한다 그랬는데, 호남이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은 호남 지지 아니었겠습니까? 호남 분들이 왜 지지했겠습니까? 안철수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겠나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게 추락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은 야권이 독식을 하겠죠. 그렇다면 오 전 장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간다 하더라도 부산 지역의 새신당의 후보라 치더라도 부산 지역은 친노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주당 색깔을 지울 수가 없겠죠. 영원하면 그대로 갑니다. 역시 수도권 문제인데, 새누리당도 경선을 하면서 파열음이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른바 박심 논란이 있겠지만,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막판에 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과정에서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이 신당이 이런 형태로 해서 순조롭게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 새 신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저로서는 조금 회의적인데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네. 덧대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구체적인 지역으로 찾아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자는 일단 박원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만 정몽준 의원이 출마한다는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 여당 후보가 된다는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 새정치연합의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을 이긴다는 조사 결과가 더러더러 나왔습니다. 만약에 새정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박원순이 근소하게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통합신당의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단 박원순 시장은 큰 시점을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기지사의 경우에도 여권 구성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원혜연, 김진표, 김창호 플러스 김상곤 교육감의 그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바로 부산과 호남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오거돈 후보가 만약에 통합신당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그야말로 여당 후보와의 1대1 진검승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내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정치연합 후보와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그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양자 구도로 형성이 됐을 때 정당 지지율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물론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대출 대변의 말처럼 50도 끓는 물을 넣었을 때 100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50에 불과할 것인지는 앞으로 창당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에 맞서는 새누리당의 대응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어느 당이 승기를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 기자에게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얘기인데요. 저 역시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지율의 산술적인 합이 그
뭐 그게 유지되리라고 보진 않고요. 오히려 일부 초기에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장강으로 합치는구나. 큰 물줄기로 가서 합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규 유입되는 지지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탈 지지층과 신규 유입 지지층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명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플러스 된다고 해도 약간 미세하게 플러스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래서 새누리당도 최소한 빠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약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선거가 임박할수록 45% 선을 놓고 두 당의 지지도가 수렴할 건데 중요한 건 어느 지역에 누가 나와서 정서를 어떻게 자극하고 호소하느냐에 따라 승패는 나뉘겠죠. 네. 예. 저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택한 이른바 제3지대 신당 창당 방식, 이게 과연 뭔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제3지대 신당 통합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픽 보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제3지대 신당 통합 방식이라는 것이 이게 제3지대에서 별도로 신당을 먼저 발족한 뒤에 여기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류하는 방식이죠. 네. 먼저 이제 양측이 5대 5의 비율로 참여하는 창당 준비단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해서 창당 작업에 들어갑니다. 6.4 지방선거에 통합 후보를 내놓으려면 적어도 이달 안에 창당과 통합을 마쳐야 합니다. 네, 민주당은 먼저 정당 대회를 열어서 정당 해산과 제3지대 신당 합류를 결의해야 합니다. 이후에 제3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야권 통합 작업이 완료됩니다. 새정치연합은 자체 창당 작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07년에도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탈당파 시민사회가 참여해 대통합 민주신당을 창당하면서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추진한 뒤 이에 합류하는 형식의 통합 방식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새정치연합이 아직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으로의 흡수 통합을 우려해온 안 위원장을 배려한 해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한 달 안에 창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할 걸로 보나요? 어떻게 현재 4월달 정도에는 그 광역단창 후보들의 윤곽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6월 지방선거 치러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 몇 가지 이제 물리적인 작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그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되고요. 또 중앙당이 있어야 되고 중앙당에는 발긴 대회를 오프라인에서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첫 번째 통합국 회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3지대 창당을 하는 과정의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지분 배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거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고 3월까지, 4월까지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과정만 놓고 가지면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라고 여당인 민주당 내 반발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이제 땡큐죠.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대통합민주신당 얘기했는데 안철수를 손학규로 바꾸면 정말 대접입니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 내 뭐 친노든 뭐든 반발할 리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하다고 봐지고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준비로 전국적인 조직을 확대해 왔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제 아는 지인이 부산에서 새누리당으로 시의원을 했던 분인데 어제 SNS에서 자기가 새정치연합에 합류한다라는 걸 했는데 오늘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철수 의원한테 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간단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정치연합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정치권이 상당히 좀 긴박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평론가 이강윤 씨, 박상원 씨, 그리고 박순표 기자와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